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조의 전면 파업에 사측이 부분 직장 폐쇄로 맞서던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일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노사가 어제 오후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를 처리하고 재협상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잠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16일 1차 잠정 합의안에 담겼던 총 1,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과 배치 전환 절차 개선, 또 60명 인력 충원의 내용에 이번 2차 합의안에는 생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화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 공동선언만 더 포함됐습니다. 합의안은 내일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추인됩니다. 지난달 1차 잠정 합의안이 이미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1위 매출업체인 르노삼성의 노사분규가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저희 협력업체의 자금,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르노 삼성이 부산의 수출 실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와 사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과 또 큰 역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는 야간조에 투표 참여가 끝나는 오후 9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죠. 그런데 지방의회도 이 여야 갈등 국면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더미인데 부산의 한 지방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집단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사상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장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사상구 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부터 2주간 예정된 의회 정례회 의사 일정 참석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잇따라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청에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허가가 반려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측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여당이 상대 의원 5명 전원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일종의 의정활동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관위나 경찰서 고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난해 사상구의 산림 결산과 올해 추경 예산 편성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산과 결산 심사를 돌보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도록 설득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2달이 넘는 국회 파행에 이어 지방의회도 여야 갈등으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피로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무명 연극배우 출신의 수상한 피부과 원장님 연속 보도입니다. 6년이나 넘게 피부과 원장 노릇을 했던 가짜 의사, 현직 의사들이 눈 감아줘서 가능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면허 없이 병원까지 차릴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6년 넘게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다 의료사고까지 낸 홍 원장.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의사 명의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병원을 직접 세웠습니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입니다. 법에 따라 병의원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사, 법인, 그리고 의료생협 단 3곳뿐.
의료생협은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면 지자체 승인을 받아 설립 가능하고 이후 별다른 절차 없이 생협 명의의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홍 원장은 이 점을 노리고 의료생협을 만들어 직접 자신의 의원까지 차렸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차린 건데 보건소는 지역 내 단 한 곳뿐인 생협의원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어 홍 씨 의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보건소 기록에는 여전히 의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아예 누락됐던 것입니다. 생협이 문제가 많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행정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부산시는 자신들은 생협 자체만 관리할 뿐 병의원 관리는 보건소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재승인을 위해 홍 씨가 제출한 생협 기록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송해했다고 사진 같은 거는 이게 청구가 되죠. 제출한 자료가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 허위 자료가 왔으면 그거는 못 그러는 겁니다. 의료생협 설립이 허용된 지난 2010년 이후 부산 내 16개 의료생협과 병의원에 대한 합동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그 사이 홍 원장의 무면허 시술 역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영법인으로 새 출발합니다. 부산시와 어시장 5개 출자 수협들이 공영화의 큰 틀에 합의한 건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대화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5개 출자 수협이 공동어시장의 공영법인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어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법인이 청산된 뒤 내년부턴 새 공공법인으로 출범합니다. 부산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새 법인의 자본금 상당 부분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대형 선망수협과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도 업계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연근의 자원량 감소와 한일업 협정 지연 등으로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마무리됩니다. 현대화 사업비 1,729억 원 가운데 70%는 국비로 나머지 3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부산시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화와 현대화 사업을 성공시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 어시장을. 부산시 한 해 수산 예산은 250억 원, 어시장 공영화와 현대화에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 수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택시 승강장에서 73살 A씨의 택시가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3명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6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입구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던 61살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단속 경찰관인 51살 B경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경위는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19 부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오는 16일까지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2번째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부산 수제맥주업체 8곳을 포함해 전국의 유명 맥주 150여 종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의 사위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NK의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 9천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